오늘은 그 일본 강의용 관련 동영상을 찍을 건데요. 먼저 그러니까 시작에 앞서 실기 공부방법에 대해서 그 실기 공부방법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그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올립니다. 먼저 1회독을 할 때는 암기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고 그 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괜히 여기에서 그러니까 암기를 다 하고 넘어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1회독 자체가. 안 그래도 1회독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암기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그 암기를 다 하면서 넘어가겠다 하면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니까 별도 정리하고 무조건 넘어가세요. 지금 그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단답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 강의가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자 해서 그 감리 조명 설비,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에 뭐 한 번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요. 그 대신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과목 그 수변전 설비나 아니면 그 전기 설비 설계 같은 경우에 그쪽은 그 10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어지간하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단답 강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 외우신 다음에 그러니까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1회독을 하기 전에 암기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담답을 암기하시고 1회독을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기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이해를 반드시 하세요. 이해를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신청하시는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 그러니까 전기 부수기님 같은 유튜브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를 이해하면서 넘어가세요. 1회독을 할 때는 하루에 2페이지씩 나갈 때도 있어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정상이고 조급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회도 가실 때는 답을 가리고 다 쓰세요. 암기든 계산이든. 그리고 그러니까 암기 문제는 암기 틀리면은 그러니까 그 뭐지 연습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가 틀리면은 계산 문제는 강의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이해한 다음에 다시 답을 가리고 계산 문제를 풀어보세요. 보통 이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계산 그 동영상 강의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해한 다음에 반드시 그러니까 문제를 가리고 다시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이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까지는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교재 옆에 띠지를 붙여놓고 틀린 것을 표시해 놓고요. 다음날 틀린 것을 30분 복습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회독이 끝날 때쯤에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1에서 10페이지를 첫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뭐 둘째 날, 21페이지에서 뭐 30페이지를 셋째 날 했다 치면은 그 첫날 그러니까 1페이지 10페이지 이랬잖아요. 둘째 날 그 공부하기 30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30분을 먼저 그러니까 이 첫날에 틀린 걸 먼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날 진도를 나가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 나중에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첫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러니까 뭐 50째 날 그러니까 한 30일쯤에 뭐 된다 치면은 이 예시니까요. 30일쯤 후에는 이걸 다 한 번씩은 복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9일 날은 그러니까 그 10페이지 그러니까 1에서 10페이지를 복습하고 30일 날은 11에서 20페이지를 복습하고 31일은 21에서 30페이지를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그 회독이 다 끝나고 다시 복습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3회독, 4회독 뭐 3회독 할 때 앞에 걸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 틀린 거 관련해서 띠지, 계산 문제든 암기 문제든 띠지를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2회독, 3회독, 4회독 뭐, 그러니까 N회독을 하세요. 그러니까 3회독 이상부터는 오답노트를 필수로 해야 돼, 오답노트. 이게 진짜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거고요, 오답노트는. 이게 시간이 오답노트 정리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띠지를 붙이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오답노트를,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수의, 그러니까 전기 기사를 하셨던 분들이 오답노트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을 줄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직장인 또는 그러니까 50대, 그러니까 50대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솔직히 그 학생들에 비해 매우 부족해요. 그리고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전기 기사를, 그러니까 실기를 3월 달에 보잖아요. 필기를 3월 달에 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실기를 땄다. 뭐 직장인이나 그러니까 뭐 50대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신 거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이렇게 딴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기를 2년 내에 합격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격증을 취득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거지. 뭐 실기를 2년 걸려서 땄냐 아니면 실기를 한 달 걸려서 땄냐, 그러니까 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지 뭐 급여든 뭐든 뭐 달라지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합격하실 때까지. 그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러니까 합격하실 때까지 하시면은 합격하실 거라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이 교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특고합 및 저합 차단기의 종류 3가지의 영문 약호와 한글 명칭을 쓰시오. 해서 특고합 차단기 같은 경우에 여기 약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호가 있고 명칭이 있고요. 그래서 암기 방법은 유진, 가자공, 누집, 기집애가 선을 보러 가지 했는데, 유진이라고 저희 SES라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수가 있는데 유진아 선 보러 가자공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집에 그러니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누집 기집애가 선을 보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진 가자공은 특고합 차단기고요. 누집 기집애가 그러니까 선을 보러 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합 차단기예요. 유입 차단기 같은 경우에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러니까 여기 차단기가 다 있으면 시비가 다 붙어요. 서킷 브레이커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자기 차단기, 공기 차단기는 그러니까 가운데 B가 붙은데 이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유입 차단기 같은 게 오일 서킷 브레이크라 해서 그러니까 오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일의 약자인 O가 들어가고요. 진공의 약자인 백큐미에서 V가 들어가고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에 가스의 약자 G, 그리고 자기 차단기 같은 경우에 마그네틱 블래스트 브레이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운데가 MBB가 들어가요. 마그네틱 블래스트 브레이커. 공기 차단기도 에어 블래스트 브레이커인데, 여기 그 공기 차단기와 기중 차단기 관련해 가지고 기중 차단기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저압 차단기는 누구 집? 기집애. 배가 선. 선을 보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그 얼스 리키지 서킷 브레이커는 그러니까 누전이 그러니까 전기가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스 리키지. 그래서 EL12가 그래서 그러니까 EL12고요. 기중 차단기 같은 게 에어 서킷 브레이커예요. 근데 이 공기 차단기와 기중 차단기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에어 블래스트 브레이커는 그러니까 공기를 압축해서 쏴줘서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주는 거고요. 기중 차단기는 공기의 공기 자체가 절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로 그러니까 공기로 차단해 주는 거고요. 배선 차단기는 그러니까 MC12로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 2번 가겠습니다. 진공차 단기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진공차 있잖아요. 진공차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진공차가 잘 나가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수소차가, 그러니까 그 세계 1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소차 정책을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차가 그러니까 개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차가 한마디로 안 팔리고, 그러니까 수소차가 가격이든 뭐든 그러니까 싸게 하니까 그 수소차만 다 사고, 그러니까 진공차 안 사서 개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소차 완화. 암기를 하실 때는 이 정책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소차 완화, 진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수소차 완화, 진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하다. 오일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게 오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백큐은 진공이잖아요. 백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게 진공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그 우려가 없어요. 그리고 백큐을 만들려면은 완전 밀봉형이어야 돼요. 완전 밀봉형 속에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있기 때문에 완전 그러니까 백큐을 만들려면 그 완전 진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기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 밀봉형이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진공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요. 작동할 때. 어, 나머지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관련해가지고 그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시간인데 이 문제를 암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공칭 전압이랑 전격 전압 관련해가지고는 밑에 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전격 차단 시간 있잖아요. 전격 차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 암기를 그러니까 533으로 그러니까 하는데 533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533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전격 차단 시간은 그러니까 좀 그 생각보다 몇 번 써보면 암기하기가 저 같은 게 좀 쉽더라고요. 혹시 그 암기가 좀 이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달라 하면은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표가 중요해요. 일단 여기 위에 상부에 이 명칭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칭전압, 차단기 난로기, 전력표주, 전격전압, 최대설계 전압, 그리고 필회기의 전격전압, 변전소, 배전선도. 이거는 위에 거는 그러니까 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표를 만드실 때. 근데 이것도 실제로 몇 번 써보면은 좀
나중에 그러니까 좀 되더라고요. 저희 공칭전압이 3.3, 6.6, 22, 229, 66, 154, 345가 있는데 공칭전압이란 건 저희 표준전압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154, 그러니까 뭐 345, 뭐 229, 뭐 이러게 그러니까 현장 실무에서는 뭐 이러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표준적으로 그러니까 쓰는 전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칭전압을 차단기 단로기 전격전압으로 바꿔주면은 원래가 1.1 곱하기 1.2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원래 식이 22도 1.1 곱하기 1.2로 하면 24가 돼요. 근데 29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좀 그 이 식이 다른데요. 여기서부터는 그 앞에 2자를 빼고 2.9를 만든 다음에 22.9 더하기 2.9를 더하면 25.8이 돼요. 그리고 여기 25.8에서 25 있잖아요. 25를 밑으로 내려요. 2.5로. 그리고 6 다음에는 7이잖아요. 66보다는 전격전압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7로 하고 이 7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1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3, 4, 5 다음에 6이잖아요. 그래서 6. 그래서 그러니까 3보다 적은 2가 이쪽으로 오고 5보다 큰 6이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3, 4, 5, 6, 2, 2, 3, 4, 5, 6 이렇게 저는 암기했어요. 그리고 에, 그리고 여기 25.8이랑 72.5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전력 표시 최대 설계 전압에 그러니까 설계 전압이랑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66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66은 69다. 이 전력 표시 전압 같은 69다. 근데 69가 그러니까 여기 밑에도 69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 170을 만들려면은 여기 9에서 2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06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다. 그래서 여기 169, 여기 161 해서 17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9에서 여기 앞에가 2잖아요, 다. 그러면 이게 6에서 2를 만들어 주려면은 3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3, 2, 6. 그래서 그러니까 2가 되고 여기 9를 3으로 나누면 또 3이 되잖아요. 23. 그래서 23까지는 할 수 있고요. 여기 7.5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7.2에다가 0.3을 더해서 7.5로 만들고 여기 25.8이잖아요. 근데 여기 8을 이쪽 앞에 보내고 25를 뒤로 보내면 8.25가 돼요. 그리고 여기 24, 21인데 24가 그러니까 24는 여기 24랑 똑같아요. 그리고 18 여기 이게 배전설로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피르기 전격 전압 관련해서는 두 개로 암기를 했었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박스 형태로 X자를 여기 치시고 나머지 표를 기입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피레기 전격 전압 원체가 그러니까 암기한 건 이빨빨, 이빨이빨, 이빨빨을 여기 나누기 1 하면은 144가 되고 144에 나누기 2 하면 72가 돼요. 이 72를 어떻게 하냐? 24는 아까 여기서 갖고 왔잖아요. 21이 안 해줄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문제에서 보면 18이 많이 나오지 21이나 24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좀 헷갈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그러니까 24에다가 21이 잘 안 해줬어요 저 진짜.
그래서 24에다가 x를 더했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18 여기 요 18을 빼주잖아요. 식을 좀 다시 써볼게요. 여기 24 더하기 뭐 몰라요. 21이라는 거에 잘 유추가 안 되더라고요. 전. 여기 곱하기 2 마이너스 18 하면은 이게 72가 돼요. 여기 요 72가. 그래서 이 x를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2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랑 요거를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72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이러겠어요. 곱하기 2 마이너스 18은 72. 그럼 여기 72가 돼요. 그럼 여기 곱하기 2, 여기 곱하기 2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예, 4번 교류 차단기의 동작 책무. 동작 책무 관련해서는 차투차 관계로 했는데 차단기, 차투차 관계. 차단기 똑같이 들어가죠. 차단기가 차단, 투입, 차단을 반복할 때 그 동작 시간 간격을 나타낸 규정.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고요. 5번 넘어갈게요. 여기 뭐 뭐라 써 있는데 정기적 또는 기계적인 전개. 여기 보면은 그 전개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 그러니까 정기적 또는 기계적인 전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암기를 했는데 여기 저 인터럭 전개는 전원계 빼기. 그러니까 이 전개가 그러니까 요 개랑 다른데 그러니까 그 연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했어요. 정기적 또는 기계적인 전개 이렇게 전개. 6번 넘어가겠습니다. 트립 방식 관련해서 차단기의 트립 방식은 콘서트 직전 괄호로 외웠어요. 그래서 콘덴서 트립 방식이랑 직류 트립 방식, 과전류 트립 방식, 부적전압 트립 방식인데 이 트립 방식의 종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하는 관련해서 콘덴서 트립 방식 여기에서 유추를 이렇게 가면 돼요. 콘덴서 트립 방식은 컨덴서로 그러니까 트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컨덴서에서 트립하는 방식. 직류전압 트립 방식은 직류전압에서 트립돼요. 과전류 트립 방식은 변력이 2차 측 전류가 그러니까 과전류잖아요. 그러니까 과전류의 트립되는 방식이 한마디로. 부적전압 트립 방식은 부적전압에 의해 그러니까 트립되는 방식. 뭐 차단되는 방식이든 트립되는 방식이든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내용을 여기 그 트립 방식 종류를 그러니까 연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내용을 적으시면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8번 하겠습니다. 전력 퓨즈의 역할. 퓨즈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퓨즈의 역할은 그러니까 퓨즈는 차단기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메꿔지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동전한다. 단락 전류는 차단,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 차단기는 부고, 부단, 부고. 뭐 해서 그러니까 퓨즈는 그러니까 차단기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퓨즈가 제일 성능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밑에 표도 있는데 퓨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그 달루기보다는 좋긴 한데 어찌됐건 그 차단기보다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퓨즈 같은 경우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고는 차단기, 부고차.
퓨즈의 가장 큰 단점은 재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관련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그 뭐 다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는 뭐예요? 만능인 차단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여기 그러니까 여기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없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건 개폐기. 이거 무브할 때만 할 수 있는 건 달록이. 그리고 그 여기 PFS형 큐비클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건지 PFS형 큐비클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형 몸매다. 그럼 그 뭐지? 한류 열풍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S형 몸매가 그러니까 암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S형 몸매가 TV에서 나요. 한류 열풍이다. 그러니까 그 한류 열풍이라고 고개를 다 끄덕이며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류형 퓨즈, 고압 개폐기, 고개, 한류형 퓨즈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예, 8번 할게요. 전력 퓨즈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구입사량.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최소 3, 4정 시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최소 차단 전류, 그 다음에 3, 4정. 이게 그러니까 어, 이 이걸 선정할 때 고려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나, 그러니까 뭐 고려를 선정할 때 고려할 때 뭐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3, 4정할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어, 예. 그래서 최소 차단 전류 그리고 여기 이 3은 여기 정이랑 그러니까 그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정 최소 3, 4 정정정. 그러니까 이 3이 그러니까 이 정이랑 관련 있고 시간 해서 그러니까 최소 3, 4정 시간으로 그러니까 암기했고요. 9번에 퓨즈의 특징 관련해서 허용 오차로 했어요. 그래서 허용 특성, 용량 특성, 차단 특성. 그래서 그러니까 허용 오차 이렇게 그러니까 퓨즈 특성을 외우고요. 10번 할게요. 퓨즈의 전격사항 관련해 가지고 그 표를 기입하라고 했는데 아까 그 3강 있잖아요. 그 3강이랑 동일한데 이거를 암기하시면은 여기 다 외워져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좀 특이해요. 13.2. 이거는 한 문제만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나머지는 다 6.6 그다음에 그러니까 22 아니면 229이나 66, 154.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돼서 나오지 13.2는 여기에서만 나와요. 어찌됐건 여기서 그러니까 2번 있잖아요. 15.5. 1번이 7.5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15.5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억을 해서 넣었습니다. 참고로 나머지는 여기 밑에 그러니까 퓨즈 전격 전압이나 최대 설계 전압 이 표를 암기하시면은 나머지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형 변압기 2차측 및 2차축에 퓨즈를 설치한 이유. 이게 계기형 변압기 잠깐요. 이게 계기형 변압기인데요. 이 계기형 변압기에 1차측, 2차측 퓨즈를 설치한 이유. 계기형 변압기에 이거는 먼저 이해 먼저 한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계기형 변압기에 2차측 부하에 여기 이게 부하죠. 2차측 부하에 단락사고가 생겼어요. 단락사고가 생기면은 이게 그러니까 계기형 변압기 쪽으로 가겠죠. 또는 이 계기형 변압기에서 단락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메인으로 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락사고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퓨즈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기음 변압기 2차 측 부하에서 그러니까 단락사고가 생겼는데 여기서 끊어주면은 사고가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계기음 변압기에서 계기음 변압기에서 단락사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메인으로 그러니까 가는 쪽에 중간에 그러니까 퓨즈가 있으면 끊어줘서 사고 확대가 방지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기 위해 설명드린 거고요. 암기하는 방법은 계기가 단단하고 사방을 지킨다. 계기가 그러니까 뭐 단단하대요. 뭔가 좀 단단하게 좀 되게 좀 이거 좀 은근히 좀 제 기준은 좀 슬퍼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있는데 계기가 계기가 뭔가 단단하게 뭐가 단단하겠죠? 뭔가 단단하겠죠? 뭔가 단단하게 사방을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음, 무서운 상황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고요. 결코 그러니까 그 성적이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농담 그러니까 뭐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교류차 단기에 그러니까 단선도형 그림 기호 이거는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예,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부, 부, 이게 부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싱, 여기 부싱, 부싱형 변류기 이렇게 암기시면 돼요. 참고로 그 변류기는 이게 변류기잖아요. 그래서 부싱형 변류기로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되는데 부싱형이 그러니까 좀 기억이 안 나서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여기 동그라미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여기 이쪽에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쪽에 있고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부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싱.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싱,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싱,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거를 동그라미로 해서 부싱, 부싱형 변류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사용 중인 변류기의 이차측을 개로하면 변류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원인과 결과를 쓰시오. 그러니까 그 변류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변류기 이차측에 고전압이 발생돼서 변류기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그러니까 그 변류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N2분의 N1은 V2분의 V1은 I1분의 I2. 근데 여기서 어, 여기 요거를 보면은 2차 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CT가 있어요. CT가 있고 뭐 부하가 있겠죠. 이 CT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2차 측 잠깐만요. I2. V2는 V1 곱하기 I1분의 I2예요. 요식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2차 측을 개로 했어요. 여기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I2가 그러니까 0이죠. I2가 0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는
갑자기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무한대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압이 그러니까 팍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류기 이차 측이 고전압이 갑자기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기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13번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암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14번 옥내용 변류기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그 24시간 동안 측정한 상대 습도의 평균값은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441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9. 4 더하기 4 더하기 1은 9. 여기 이 나머지가 2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나머지가 여기 221. 요거는 221은 5.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니까. 그래서 1번은 95%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95%로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여기 문제 있잖아요. 여기 문제 그러니까 2.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은 여기 그 앞에 그러니까 95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90을 그러니까 연상을 하시면 돼요. 90. 그리고 여기 9에서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2하고 8로 나눠주는 거예요. 1하고 8을 더하면 9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맨 앞에 그러니까 1은 그러니까 여기 한 달 동안 측정한 평균값을 여기 1 해가지고 그러니까 9 빼기 1은 뭐 8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 저 같은 경우에 여기 9가 있는데 9를 그러니까 뭐 1과 그러니까 8로 나눠서 점을 찍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했어요. 1.8 이렇게요. 예, 15번 하겠습니다. CT 비호차 관련해서는 CT 비호차 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CT 비호차를 공, 실, 실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변류비 또는 뭐 측정 변류비 뭐 그러니까 여러 개로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제 그러니까 문제에 예를 들면 여기 측정 변류비다 하면은 여기 측정 변류비로 그러니까 써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 변류비다 그러니까 뭐 하면 여기 문제 그 실제 변류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오차 그러니까 비오차는 공실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공칭 변류비와 그 이걸 설명으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공칭 변류비와 실제 변류비의 차이를 그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게 그러니까 비오차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비오차 구하는 식은 그러니까 공실칠 이 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16번 하겠습니다.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 세 가지는 저는 영변중 Y잔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중학교에 그러니까 여기 영상 전류 있잖아요. 요거를 영변중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전류를 영상 전류 하면은 그러니까 영변 중학교 애들이니까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호기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잔으로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러니까 건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잔 대신 Y잔으로 그러니까 논 거예요. 그래서 영변 중에서 Y잔 가지고 놀았다. 그래서 영상 변리기 방식 그리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선 CT 방식 변압기 중성점 접지선 CT 방식 그리고 그러니까 Y잔 Y계선 잔류회로 방식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변리기 방식 있잖아요. 영상 변리기 방식 같은 경우에 여기 그 ZCT라고 영상 변류기를 넣어서 그 검출하는 방법이고요.
중성점 CT 방식은 여기 Y결선 있잖아요. 이 Y결선에서 그러니까 중성점을 잡지를 하는데 여기 CT를 놔서 측정하는 방식이 그 변압기 중성점 접지선 CT 방식이고요. Y계열선 잔류회로 방식은 여기 이쪽에 그러니까 Y계열선 Y계열선의 여기 잔류회로 방식 이렇게 CT를 측정하는 방식을 Y계열선 잔류회로 방식으로 참고사항으로 지금 적어놓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17번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레기 관련해서 계피형 피레기의 그 구성 요소 두 가지 그러니까 직렬갭이랑 특성 요소인데 다른 문제에서 이 좀 피레기 관련해서 구조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나오는 게 있어서요. 더 깊게 나오는 거 외울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우는 방법을.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그러니까 정속차 교체 이렇게 그러니까 한게 있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여기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습 몇 번 하시면은 피레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치아 그리고 손실까지.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제피동 그 제피동 피단파 뭐 이렇게 외우든 아니면 제방 단파로 외우든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한 전압은 제방 단파 단자 전압의 파우치 제방인데 파도가 단파 한가 파도 한 개만 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러니까 제피동 피단파로 했거든요. 제한 전압 피레기 동작 중 피레기 단자 전압의 파고치. 근데 그러니까 암기가 그러니까 뭐 이 앞 글자만 계속 해도 그러니까 외워지긴 해. 억지로라도 뭐 어떻게. 그리고 피레기의 구비 조건 관련해서 방충제 상속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여기서 방전내량이 그렇게 이게 높고 낮고 있잖아요. 높고 낮고 관련해 가지고 이론은 이론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론은 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낮은 거 두 개, 그러니까 높은 거 뭐 세 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개는 낮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8번 하겠습니다. 이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압 관련해서 여기 뭐 1호서 뭐 엄청 좀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많잖아요. 이 예시가 적용 요건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많아요. 예시가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어, 이 절반 정도 낸다 해서 그러니까 5,000원 그리고 선로는 2,500원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시 적용 조건이 많잖아요. 많어. 여기 전류라고 했으니까 뭐 암페어겠죠 단위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여긴 나누기 2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5,000원 2,500원 19번 가겠습니다. 여기 빌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인데 빌이라는 강도가 있어요. 미국이. 강도랑은 당연히 절연을 해야죠. 뭐 사귈 수가 없잖아요. 친구로. 그러면은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절연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빌이 원래 그러니까 잠깐만요. 빌이 여기 B가 베이직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B를 외웠고요. 카드라고 여기 컨버터 있잖아요. 여기 C. 컨버터 AC를 DC로 그 카드라고 그 컨버터는 AC를 DC로 전환하는데 카드 컨버터는 AC를 DC로 전환한다. 그 인버터는 그러니까 반대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CBCF는 그러니까 컨스턴트 볼테지, 컨스턴트 프리퀀시 해가지고 이 영문 약호를 자체를 컨스턴트 볼테지, 컨스턴트 프리퀀시 해서 그러니까 정전압, 컨스탄트, 그러니까 정전압, 정주파수, 전원 공급 장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문 약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20번 그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비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뭐 그 선로해제랑 결합 콘덴서랑 부신기기랑 변압기랑 피리기가 그러니까 예시로 나와요. 이거는 암기하는 방법을 선 결제하다 휴대폰 선 결제했어요. 근데 기기 변경을 하려고요. 그러면 요금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약금이랑 필봐요. 그래서 선 결제 기기 변경 피봉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피뢰기 관련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피뢰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평 피뢰기랑 개평 피뢰기와 겜레스형 피뢰기 구조인데요. 이 개평 피뢰기와 겜레스형인데 그러니까 특이한 직장 상사가 그 있는데 직장 상사의 측근 병사의 소개로 왔다 해가지고 1번부터 그러니까 특성 요소, 직렬 갭, 축로 갭, 병렬 저항, 소호 권리. 뭐 병렬 저항은 뭐 불로 저항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답은. 근데 암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암기되시면은 여기 1번이 그러니까 이거랑 같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그러니까 특성 요소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22번에 그러니까 콘덴서 설비의 주요 사고 원인 세 가지. 이거는 저는 모질이 돛담배는 그러니까 그 어, 모질이 모질이 배는 층간을 파괴한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여기서 그 컨덴서 설비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모질이 배는 그러니까 돛담배가 그러니까 단배가 그러니까 그 배선 단락 층간을 파괴한다. 여기 파괴는 그 두 번 나와요. 근데 참고로. 그래서 콘덴서 소체 요것만 그러니까 추가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컨덴서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이쪽에 앞에 써주시면 되고 1, 2번은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질이 단배 돛담배는 그러니까 단락은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거랑 똑같이 써주면 되고 층간을 파괴한다. 그리고 파괴는 두 번 나와요. 예, 23번 하겠습니다. 진상이 왔어요. 진상이 오면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 대응을 해야겠죠. 진상이 왔는데, 그러니까 신입, 그, 초짜가 그러니까 대응을 하면은 힘들어요,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과부가 대응을 해야 돼요. 예,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진상 컨덴서의 정기 점검, 유관 검사. 이거는 이과 유단자의 용기로 외웠는데요. 이과 유단자 용기. 그러니까 이과를 넣은 이유는 이화 및 과열 관련해서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과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 암기를 했고요.
그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콘덴서 용량은 그 부하의 L성분, 그러니까 그 무효분이죠. 무효분보다 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개쯔유라고 전후였어요. 개폐기, 퓨즈, 유입 차단기, 개쯔유. 그리고 3번 그 오고조파 있잖아요. 제5고조파. 제5고조파는 오직 직렬 리액터. 제5고조파는 오직 직렬 리액터만 그 제거할 수 있어요. 오직. 오직. 벽과 천장인 사이 1m고요. 26번 가겠습니다. 컨덴서가 과대 삽입되는 경우 고조, 앞선 설비, 모선 북한에서 그러니까 앞선 설비를 그러니까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한 설비죠. 남한 설비 쓰려고 했더니 고조, 앞선 설비, 모선 이렇게 그러니까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률계선은 27번 역률계선은 원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L성분이죠. 유도성 부하를 사용하게 되면 역률이 저하되고 이 진상전류로서 이거는 그러니까 역류개선 관련해 가지고 그 그러니까 L 성분이 모터나 그러니까 그 부하에 그러니까 L 성분이 많아요. LG, LG, L은 지상이에요. 진상이 아니에요. LG. 지상 성분 관련해서 지상 지상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상 전류를 흘려줘서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콘덴서를 설치한 이유가 그러니까 전력 개선, 그러니까 역률 개선용, 어,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한 이유가 요강용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감소하고 전압 강화가 그러니까 감소하고 부하 용량이 그러니까 감소하고 그러니까 설비 용량이 여유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전력 손실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데 여기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역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손해래요. 그러니까 요거랑 그러니까 반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증가하고 전압 강화가 그러니까 증가하고 부하 용량이 그러니까 증가하고 설비 용량의 여유가 감소하고 전력 손실이 그러니까 커지고 요거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설비용 그러니까 요거를 쓰든지 아니면 요거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부하 용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세비 용량이 감소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28번 하겠습니다. 그 전력용 컨덴서 용량은 부하의 지상 무효 전력 그 이하로 해야겠죠. 이상으로 하면은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더 안 좋은 역할을 역률이 그러니까 개선된 것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력용 콘덴서 자체가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져서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증가해버려요, 오히려. 여기 그 고도파 있잖아요. 고도파 제거. 그러니까 오직. 제5고도파는 직렬 리액터를 통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전력용 컨덴서의 설치 목적 네 가지는 요광연소, 전기요금 감소, 경감, 뭐 여유 증가, 경감. 그리고 여기 방전 코일 29번 할게요. 방전 코일과 직렬 리액터가 있는데 요게 방전 코일이고요. 요게 직렬 리액터예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는 오직, 오고도파는 직렬 리액터, 오고도파 제거.
이 전력률 콘덴서는 역률 계산. 방전 코일은 잔류전화 방전. 그 30분 갈게요. 직률 리액터의 용량 산정 있잖아요. 제 손거주파에 의한 용량과 오거주파의 용량인데 오메가 1은 오메가 C분의 1 이게 그러니까 공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3고주파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 W가 2파이 F잖아요. 근데 이 F가 그러니까 3F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WL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3WC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여기 같을 때 WL은 9분의 WC 9분의 1 곱하기 WC 그러니까 이 3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9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로 9분의 1을 돌려보면은 그 이게 0.11이 돼요. 그러면은 이 0.1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콘덴서 용량이잖아요. 콘덴서 용량의 11%. 그러니까 이게 콘덴서 용량이잖아요. 요거의 11%가 그러니까 그 징럴 리액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 제 5고조파에 의한 직렬 리액터 용량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5오메가 L은 5오메가 C분의 1 해서 5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25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즉 그 컨덴서 용량의 0 이게 그러니까 0.04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컨덴서 용량이 4%고요. 여기서 EV를 더해서 실무적으로는 6%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아날로그형 계전기를 비교할 때 디지털 계전기 장단점. 그러니까 고소영이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 고소영이라는 연예인이 아날로그 시절과 디지털 시절을 딱 구분을 했을 때 변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연예인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소용 변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갈 때 그래서 고소용 변신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시험 문제를 잘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류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전기 동작 시험 이게 나오는데 밑에서 그러니까 그 일단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단자 접속 번호 있잖아요. 1번. 여기는 무조건 3을 넣으면 돼요. 1 더하기 3은 4, 2 더하기 3은 5.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은 네, 3을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그리고 여기 7 더하기 3은 10 해서 1 더하기 3은 4,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3은 6인데, 그러니까 6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3을 한 번 더해줘서 9, 그리고 7 더하기 3은 10.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남는 게 딱 하나잖아요. 6이랑 8. 그래서 6은 8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기의 명칭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물저항기, B는 전류계, C는 사이클 카운터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암기하실 때 전류계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전류계. 그래서 전류계는 당연히 그러니까 필요한 거고요. 그 사카 하면 뭐 물이 나오겠죠? 무슨 물?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사케를 먹으면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사카 땡 하면은 뭐 물이 나온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케를 먹으면 물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교전도에서 스위치 S2를 투입하고 행하는 시험 명칭과 개방하고 행하는 시험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계전기 동작 시험이 있어요. 계전기 동작 시험. 이거는 문제를 보시면 여기 계전기 동작 시험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갖고 오시면 계전기 동작 시험을 이걸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요게 문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 특전사 있잖아요. 한국 특전사는 최전방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시 특성, 여기 한시 동작 특성, 여기 특성 시험. 이건 최는 최소. 저는 전류.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출인데요. 그러니까 연동시험 시 시험 전류를 가기 전 준비해야 되는 기기 세 가지라는데 여기 전류계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전류계 쓰시면 되고 사카 땡 하면 뭐 물이 나오겠죠. 물전기. 뭐야. 사이클 카운트를 사카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33번 보호계전기 기억작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보호계전기의 기억작용 해가지고는 기존에 그러니까 입급을 했어요. 뭘 입금했냐? 변전량을 그러니까 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입급을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 변전량을 그러니까 변전량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용 금액을 입금을 했는데 그 매달 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쓰더라도 그러니까 변전량 그러니까 매달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잔류를 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작용은 어, 기억작용은 입력이 급변했을 때 변화 전의 전기량을 보호계 전기에 일시적으로 잔류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34번 교류용 그 적상 전력계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동현상. 그러니까 잠원동 있잖아요. 잠원동에서 그러니까 무주전이니까 뭐 그 경기가 열려요. 이게 그러니까 110% 인계 1회전 이상. 그러니까 무주전이 열렸는데 그 110%를 인계를 하고 1회전 이상을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약간 어거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했어요. 잠원동에서 무주전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110% 인계 1회전 이상 뛰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주전 110% 인계 1회전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잠동현상 방지 대책은 철구 인터넷 그 유튜버 철구라고 있는데 그 철구 그러니까 철편을 붙인다 구멍을 뚫는다. 참고로 그러니까 잠동현상이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원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원판에서 그러니까 정지 상태여야 되는데 이 계기 원판이 그러니까 부하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전류가 없어요. 근데 전격 주파수면 전격전을 110%를 인가를 하면은 그 계기 원판이 이게 회전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요금을 정산하는
요금을 정산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요금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잠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금이 증가하겠죠? 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적산 전력계가 구비해야 될 특성 5가지는 여기 적적한 산이 있어요. 적적한 산이 있으면은 그 과부 있잖아요. 뭐 집이 하나 있겠죠? 과부 온기가 옥내 및 오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적적한 산에 과부 온기는 옥내 및 오궤. 과부 온기는 옥내 및 오궤. 예, 그 자가용 전기 설비의 발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자가용 수용구에 설치되어 계전기 관련해서 여기 그 사고 지점이 F1, F2, F4 했을 때 그러니까 사고 지점이 여기 F1이에요. 그럼 주보호는 요거랑 요거예요. 그리고 후비보호는 요거랑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 메인 있잖아요. 메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 사고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1번으로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고 1번이 안 됐을 경우에 여기 후비 두 번째 게 그러니까 차단이 돼야 돼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F1 같은 경우에 F1에 그러니까 여기서 F1에서 그러니까 후비 보호는 여기 F1에 그러니까 이게 주보호고 후비 보호는 요게 되겠죠. 그리고 F2의 주보호 F2의 주보호는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RDF 플러스 OC 3 플러스 CB3 and OC4 플러스 CB4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OC3 플러스 CB3 and RDF 플러스 OC4 플러스 CB4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위 걸로 답을 작성해도 되고요. 아래 걸로 답을 작성하셔도 돼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각 부분에 1, 4의 명칭을 쓰고 보호 기능의 구성상 5에서 7의 부분을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눠서 표현하시오. 그래서 2번은 CT, 그러니까 계기형 변류기고 그 계기형은 참고로 생략을 하셔도 돼요. 계기형 변류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변류기 하셔도 답이 됩니다. 근데 3번에 그러니까 계기형 변압기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계기형을 써줘야 돼요. 그 계기형 1번 변압기가 그러니까 계기형 변압기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계기형을 반드시 계기형 변압기한테 써줘야 되고요. 이 회로 관련해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차단기 교류 차단기 그러니까 그냥 차단기로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과전류 계전기 그러니까 PT와 CT와 PT를 통해서 그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이 되면은 차단기가 그러니까 차단기가 차단되는 방식인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검출을 하잖아요. PT, CT에서. 그래서 검출 부과되고요. 여기서는
과준입 계정기가 과준입 계정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정부가 되고 이거 12 서킷 브레이커가 직접 동작하기 때문에 이건 동작부가 됩니다. 그 답원도 그러니까 그 나번을 참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시면 되고요. 자가용 수영가 그러니까 자가용이에요. 자가용을 타고 그러니까 피부과를 가야죠. 비, 부, 과, 주, 주파수 계정기. 결산 계정기 써도 상관없는데 주파수 계정기 그러니까 이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 계정기로 쓰시고요. 그리고 케이블 트리 현상 관련해서 종류 세 가지를 작성하시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 열라 전화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 오체 불만족이라고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옛날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 큰 방향을 일으켰는데 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좋진 않죠. 근데 뭐 어찌됐건 이 오체 불만족이라는 사람이 손이랑 그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살아가고 막 그 긍정적인 삶의 자세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유명했었는데 이 오체 불만족인 사람이 트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그 크리스마스라 트리를 주문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코로 그러니까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게 수트리, 전기적 트리, 화학적 트리, 전기적 트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러니까 종류는 그러니까 이 수트리, 전기적 트리, 화학적 트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고체 절연물 어쩔 수 없이 코, 열라 열 고체 절연체 속에서 코로나 방전에 의해 그러니까 열라 절연 열화 이게 전 절연 그러니까 절연 뭐였는지 그러니까 참 맨날 헷갈려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열을 넣었어요. 열라 전화 케이블 트리 현상 관련해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수변전 설비를 설계하고자 할 때 검토할 주요 사항 5가지래요. 그래서 필수 주변 감시라고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쪽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세요. 수변전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회로가 있어요. 주회로.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전력을 뭐 어떻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1번 필요한 전력을 추정해야겠죠. 그리고 수전 전압 그러니까 여기 2번 수전 전압 및 수전 방향 그러니까 한 개로 줄 거냐 아니면 1회선으로 줄 거냐 아니면 그 2회선으로 줄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수전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3번 주회로 결선 이 주회로를 그러니까 Y 결선으로 하냐 델타 결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회로의 결선 방법을 그 Y냐 델타냐 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변전실의 위치 및 면적 있잖아. 이걸 전 4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변전실의 위치 및 면적 그리고 크기랑 그러니까 위치랑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번 감시 및 제어 방식은 그 이쪽에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점인지 뭐 감시 및 제어가 그러니까 돼야 될 거니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네, 1강 마지막 38번을 하겠습니다. 변전실의 유효 높이는 몇 미터 이상 있으시오 해서 그러니까 변전실의
그러니까 이게 네 글자잖아요. 유효 높이는 다섯 글자잖아요. 그래서 4.5m가 됩니다. 변전실의 유효 높이는 변전실의 추정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구하래요. 추정 개수는 1.4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식이 추정 개수 그러니까 추정 개수가 여기 1.4잖아요. 추정 개수 곱하기 여기 1000 킬로볼트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1000을 넣고 그러니까 여기에 0.7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식은 추정 개수 곱하기 용량 용량의 0.7 이게 원래의 식인데 문제가 1.4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0.7을 그러니까 반땅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추정계수 0.1.4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보통 바뀌지가 않아 수치랑 그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1.4를 넣고 1.4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반땅 2.4의 반땅 뭐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